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회라 TV입니다. 이 보수 진영의 지금 전한결의 신드롬이 굉장한 아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우지자지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정강훈 목사께서도 이어서 닮은 점이 아주 두 사람이 많이 있는 전시 또 같은 지역의 고향 비슷한 곳인데요. 이제는 이 북한에서도 뭐 매장을 하겠다. 그래서 욕과 이 분노가 과연 이제 경호를 이제 자체 경호와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요 이 비상 버튼을 지급을 하고 사설 경호 업체를 지금 쓴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신드롬이 대리 분노인가 아니면은 선동인가 또 선지자의 어분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한길 선생은 새로운 내용이 뭐 그렇게 독창적인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말하면 이 의분인지 선동인지 굉장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분노로 정리해주고 있는 이런 것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이 선지자적인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전체 국민들을 다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어떤 기독교적인 선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추앙받는 이 한국의 일타 강사, 이렇게 이 한마디로 트레이드 마크가 분노 새로운 주장보다는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진영의 보수 진영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형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의로운 사도인가 위험한 동기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부산을 찍고 그 다음에 대구 찍고 이제는 광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올라와서 마침내 여세를 몰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결정을 내고자 결정타를 하고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휩쓸겠다. 이제 헌재도 휩쓸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와서 결국은 고발을 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났는데요. 전한길의 난이라고 하는 시즌2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8년에 7급 공무원 시험 해설 강의를 할 때요, 여기에 당국에 이따위로 출제하면은 안 된다고 경로를 쏟아낸 적이 있는데, 그 애초 털리도록 설계된 문항이라고 하면서 이래서 그 당국은 이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백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수험생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전한길의 난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유명인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애정이 담긴 그런 그 막말, 분노, 자, 이런 것이 거부감 없이 수용이 되면서 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번에도 이제 전한길의 분노 시즌2,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시의 이 특유한 그 분노는 보수층에게 아주 그 매력을 주고 한번 이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유한 막말 분노가 아주 그 보수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2030 뭐 이런 그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이런 영상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결국은 이게 조회수를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400만 명. 예. 자,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2030계는요 440만을 찍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조회죠. 그리고 그 외에도 100만, 많게는 뭐 300만, 400만 명을 찍은 것들도요 몇 개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꽃보다 전한길이라고 하는 구독자가 57만 명이었어요. 이거 한 달 만에 지금 120만 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120만 명.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불복을 위한 멍석을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 속에서 분노를 누적해 왔다가 이걸 분노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주면서 이것이 분노를 쏟아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이것이 분노를 정리를 해주면서 대리만족 효과를 준다. 그러면서 이 더 큰 드라마틱하게끔 해주었던 것이 더욱이 이 사람은 원래 중립적인 태도에서 학생들에게 줄곧 가르쳐 오면서 건국전쟁 뭐 이런 다큐멘터리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뭐 길 위의 김대중 뭐 이런 것들이 말을 하면서 네가 뭔데 바라마라 그래 이러면서 그런 그 말들을 하면서 이 전시는 다수의 영상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런 중립적인 위치 좀 좌편향에 있다가 노무현 바로 있다가 돌아온 것으로 볼 때 더욱더 큰 이렇게 중립에 있는 사람,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위험하다. 이 갈등을 이제는 봉합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고발을 하고 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정당까지 지금 나서서 사법 체계와 선거 제도 등을 한국 사회의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조준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이 윤 대통령의 검열 지지층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 중앙대 명예교수 이병헌 교수는요. 엊그제 광장의 양극화 전면적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이런 그 사회적인 인물이라면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인플루언저가 광장에 나온 우파들에게 이렇게 우파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거구라고 하는 우파들에게라고 이 결정적인 불복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서부지법의 폭력 사태 같은 일이 재현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선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또 헌재를 휩쓸 것이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자, 계산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자, 이런 것은 해명을 하기를 이것은 뭐 폭력적으로 점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폭풍처럼 전달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40대 전시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어떤 사람은 마침내 사제 폭탄까지 준비 중이다 해가지고 뭐 자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협박 메일을 또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부인이 제발 이제 돌아오라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 메일도 보내고요. 그래서 마침내 경호업체를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버튼도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봉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투쟁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정치학 교수들은요.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든지 거짓 정보 유포든지 조회수를 늘리는 매출을 올리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사업 모델로 굳어져서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교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분노처럼 선지적인 사명으로 엘리야와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이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렇게 저는 들려지는데요. 오늘날 이 광장 시민혁명, 이것이 문재인이 그렇게 그 자신의 집무실도 이제 광화문에다가 하겠다. 이 광장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자랑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지금 SNS 시대에 너무도 개인 이 정보화 물결 시대에서 그리고 고학력 시대에서 민주화의 이 사람들이 이런 그 민주화가 아주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 분노와 외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기존 권력이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을 이 정치가들이 탓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권 시대는 이제는 너무도 오만하고 부패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석양에 기울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부패도 마침내 이것이 내로남불로 생명이 다했다 하는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2030 시대가 태양처럼 떠오르는 새 시대, 새로운 재건국의 새로운 또 하나의 아젠다에서 새로운 한 시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꽃이 있으면은 벌이 날아들고요, 쓰레기가 있으면 파리가 날아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치워야지 이 파리만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예. 이 원인자는 저는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뭐 전강원 목사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또 이 한길 씨가 이게 지금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나라의 체제를 전복을 시키려고 그런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인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여기에 원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한국의 이런 그 근원, 이런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은 이 김정은의 이 주사파, 이런 것과 맥이 닿아져서 종중, 종북, 친중, 친북, 주사파와 연결되어져서 우리나라의 건강의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2030 특히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진 이 전한길 선생의 이 의분이, 외침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이 계엄을 한 윤석열보다도요, 윤석열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이거를 교사하고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져 있는 오늘 이 헌법재판관, 이 사적, 오적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선관위, 이런 문제가 지금 폭발되어지는 것이죠. 지나친 친북, 종북, 좌익의 경도, 이 국회의 폭거, 그리고 재판관 선관위 위원, 이 정치적인 이 지독한 이 오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넘치면은 배를, 바다가 분노를 하면은 배를 뒤집는다 하는 중국의 이 정치사에 있는 말처럼 그렇게 지금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정가운 목사와 더불어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2030이 이걸 알아차리고 광장에서부터 이것이 불꽃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030이 이것을 뚜껑을 열게 되고 안을 알고 일어나게 되고요. 전한길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게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마침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